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콩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 두부에는 옥살산이 많아서 결석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 콩을 조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콩이나 두부를 챙겨 먹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몸에 나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누구라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먹어서 문제 생기느니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콩은 우리가 갑자기 먹기 시작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먹어온 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콩을 재배하고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왔습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콩밥 같은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정말 갑자기 몸에 나쁜 음식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콩과 두부는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문제가 있는 음식인지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먼저 콩이 왜 건강식이라고 불리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콩에는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식품 가운데서도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콩을 식물성 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철분 같은 영양소도 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여러 보건기관에서도 콩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영양 개선을 위해 일정한 양의 콩류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콩을 둘러싼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일부 식물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콩이나 시금치 같은 식품을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콩이나 두부를 아예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옥살산이 실제로 신장 결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확실한 증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결과도 있습니다.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같은 식품을 풍부하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신장 결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건강은 한 가지 성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수많은 영양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어떤 성분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판단하면 전체 모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칼슘이 충분히 섭취되면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결합해서 그대로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오히려 이런 균형 속에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를 두려워하기보다 전체 식습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너무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음식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적절한 양으로 균형 있게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은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성분도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조리 방법을 따르면 이런 성분들은 대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을 물에 불리고 삶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부터 콩을 불린 물을 버리고 새 물로 요리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 발효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콩의 성분을 분해하면서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 콩 식품은 소화가 더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통 식단에는 이미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들은 단순히 맛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섭취하는 방법이 함께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콩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과연 콩이나 두부를 꾸준히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콩이 우리 몸의 여러 건강 문제, 특히 심장 건강과 혈당, 그리고 체중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콩이나 두부를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가 바로 심장 건강입니다. 심장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커지는 질환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식습관과 심장 건강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식품이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여러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런 구성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콩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콩류 섭취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콩 하나만으로 모든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단에서 동물성 지방의 일부를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것은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혈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가입니다. 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이나 빵 같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은 소화가 비교적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콩류를 식단에 포함한 그룹이 혈당 조절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콩은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체중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중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고 조금만 방심해도 체중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식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콩입니다. 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간식이나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과 콩 섭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콩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콩은 단순히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요소와 연결된 식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장수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여러 나라의 식습관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장수하는 지역의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콩류 섭취입니다. 콩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콩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건강 수명과 관련된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단순히 콩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콩이 건강한 식단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식단에는 반드시 특정 음식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콩류 같은 식품들이 균형을 이루는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은 이런 식단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식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콩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음식에는 언제나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콩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콩을 평소에 거의 먹지 않던 분이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장에서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콩에 들어있는 특정 탄수화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을 식단에 포함할 때는 양을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콩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같은 콩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콩을 먹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조리 방법과 식사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포함한 콩 식품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콩을 먹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콩을 먹기 전에 여러 가지 조리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콩을 불리는 과정입니다. 콩을 요리하기 전에 물에 담가 두는 이유는 단순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콩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 가운데 일부는 물에 녹아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일정 시간 물에 불린 뒤 그 물을 버리고 새 물로 요리를 하면 일부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조리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은 충분히 익히는 것입니다. 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서 충분히 삶는 과정은 소화를 돕고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부 성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콩 요리는 삶거나 끓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콩밥을 지을 때도 콩을 먼저 불리고 함께 익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두부 역시 콩을 삶아 만든 식품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콩 요리는
대부분 조리 과정이 이미 건강을 고려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입니다. 한국 음식에는 발효 콩 식품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된장, 청국장, 간장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발효는 단순히 맛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미생물이 콩의 여러 성분을 분해하면서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효 콩 식품은 일반 콩보다 소화가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발효 과정에서는 일부 영양소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식단에서 발효 식품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 가운데서도 특히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두부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칼슘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부는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두부를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단에서 두부를 적절한 양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두부만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함께 먹거나 다른 단백질 식품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콩 식품을 처음 많이 먹기 시작하면 장이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평소 콩을 거의 먹지 않던 분이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콩이 나쁜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콩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콩 섭취를 늘릴 때는 천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두부 반 모 정도로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콩밥을 먹을 때도 콩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콩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지만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콩이나 두부를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변량이 늘어나고 여러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 예방에서도 물 섭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콩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균형 있게 먹고 충분히 조리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콩이나 두부를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콩과 두부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콩이나 두부를 먹을 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분명한 경우는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콩 알레르기는 흔한 편은 아니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콩이나 콩으로 만든 식품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콩뿐 아니라 전체 단백질 섭취를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풍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몸에서 요산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음식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콩이 통풍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통풍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음식이든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식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콩은 비교적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콩은 건강뿐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주목받는 식품입니다. 콩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보다 환경 부담이 훨씬 적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콩류를 미래 식량 자원의 중요한 후보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기구에서도 콩류의 영양학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콩과 두부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여러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콩을 둘러싼 옥살산 걱정이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옥살산이 실제 결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셋째, 콩은 심혈관 건강, 혈당 관리, 체중 관리 등 여러 건강 요소와 관련된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넷째, 콩을 먹을 때는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을 불리고 충분히 익히고 발효식품으로 먹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지혜입니다. 다섯째, 어떤 음식이든 과도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콩도 적절한 양으로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식사에서 채소를 조금 더 먹는 것,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콩이나 두부 같은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먹고 지나치지 않게 먹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는 것. 이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건강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콩과 두부는 그런 식단 속에서 꽤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식사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